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TV 팔팔한 인생! 정형외과를 다녀보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주사 맞으면 효과 좋으니까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사실 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무슨 주사야? 물어보면 막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고, 또 어떨 때 병원에 가시면은 또 어떤 분들이 주사 먹고 싹 나았으니까 이 주사 한번 맞아보세요. 뭐 이런 분들 있고, 이렇게 그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주사가 뭔지 잘 모르고서 그냥 맞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주사를 맞으세요 하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맞는 편인데, 제 친구는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좀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20고개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주사냐, 엉덩이에 맞아요. 맞느냐, 굉장히 허리에 궁금하죠. 맞느냐,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부분 마취를 하느냐, 비용은 또 얼마냐.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저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정형외과에서 맞는 주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있는지도 사실은 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정형외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번 시간에 어떤 종류를 쓰고 또 효과는 약별로 어떻고 부작용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오늘 방송은 놓치면 손해예요. 모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꾹꾹꾹. 꾹꾹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민감한 주제예요. 실은 이 주사 치료라는 게 이제 의사마다 조금 견해도 틀리고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예민한 상황이군요.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해요.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주사 치료 있을 때는 저는 스트레이드 정도 그 정도밖에는 이제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니까 닭뼈슬 주사 이런 주사도 나왔고. 닭뼈슬이요? 예, 요즘은 주사 이름도 굉장히 많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새로운 이제 정보를 좀 알려주실 우리 핫한 정보 정기람 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사라고 하는 게 실은 말은 주사고 주사받으면 똑같이 그 속에 들어간 내용이나 치료가 다 틀리잖아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주사를 놓는 부위와 그리고 주사 약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주사를 놓는 부위는 크게는 척추와 그러니까 척추가 아닌 부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척추는 이제 저희 병원의 척추를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척추가 아닌 부위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척추가 아닌 부위는 쉽게 얘기하면 팔다리에 있는 관절 안일 수도 있고 또는 관절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관절 안에 놓는 경우에는 주로 관절염이나 아니면 오십견 같은 경우에도 관절 안에다 놓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에 테니스 엘보라든지 또는 손에서 손에서 방아쇠수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방아쇠수지는 뭐예요, 선생님? 방아쇠수지는 이제 손이 여기 손가락 굴곡근이 여기 A1 풀리라고 하는 어떤 여기 잡아주는 A1 풀리. 네,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여기서 네네. 염증이 생겨서 접어졌다가 풀릴 때 그 염증 때문에 부어서,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고 마치 잠긴 것처럼 있다가 오. 탁 풀려서 그래서 이제 방아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 되게 잘 짓는다. 그래서 이제 방아쇠 수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 이제 힘줄 주변에다가 주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 종류를 또 말씀드리면 네. 약에는 다 이게 별명이 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뼈 주사라고 불리는 맞아요. 그거 스테로이드 들어봤어요. 주사. 네, 그리고 또 연골 주사도 있겠죠. 뼈 주사도 있으니까.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 이름이 어렵죠. 식염수는 아니 여자들은 알 텐데 얼굴 보톡스 대신 맞는 히알루론산 그런 거 제가 있잖아요. 보톡스는 알고 있는데 히알루론산. 네, 다른 과에서도 그래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점안액으로도 쓰고 있는 걸로 그쵸 알고 그쵸. 있습니다. 네. 식염수. 네. 네네. 저 그거 그래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이게 이름이 어려우니까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별명으로서 다 서로 소통하시는 것 같고. 뼈 주사 이렇게 연골 주사 이렇게. 네. 그리고 프롤로 치료. 프롤로 주사라는 것도 많이들 이제 병원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또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또 DNA 주사라고 하는 PDRN 주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또 참 어렵네요, 선생님. 말씀드릴 거는 콜라겐 주사. 예, 콜라겐 주사. 그래서 그리고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면서 그 줄기세포 주사도 환자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버스 일단- 광고 되게 많이 하던데요. 네, 그게 줄기세포 요즘에 주사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네. 뭐 무릎 연골이 재생된다 뭐 이렇게 하시던데.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이따가 그죠? 또 설명을 각각 드리기로 아, 하고,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약 종류는 그렇게 아, 나눠볼 수 그렇구나. 있겠습니다. 띵동, 여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아니, 제가요, 그냥 나이가 50이 되니까 무릎이 그냥 시큰시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네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무릎에 그냥 주사를 맞으라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주사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안 맞는다 그랬어. 근데 또 선생님이 그런 주사 아니라고 무릎을 뭐 부드럽게 해준다나?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데도 무서워갖고 내가 안 맞고 그냥 물리치료만 했어. 맞아, 그런 분들 많죠. 네네네. 맞아요, 진짜. 이렇게 주사 맞으라고 하면 덜컥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주사 맞으세요 하면 빨리 낫겠지 하고 그냥 맞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일부 환자들이 조금 주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우선 거부하는 이유는 쉽게 그냥 무서워서. 그죠, 저 맞아요. 인데 무서워가지고. 뭐가 첫 무섭냐면 번째는 아플까봐. 맞아요. 네. 그 주사를 맞는 것 자체가 아프고 무서운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주사를 놓는 부위가 이제 천차만별인데 네네네. 그 중에서는 손을 보통 가장 아파하세요. 손이요? 네, 손에 아,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아, 또 여기, 얘기했던 여기. 방아쇠 수지 같은 거라든지 뭐 관절염 있을 때 가끔씩 놓기도 하는데, 손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민함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감각을 잘 느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감각신경이 굉장히 그 촘촘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 바늘을 작은 걸 쓰더라도 굉장히 아파하시고. 뭔가 아파요 벌써. 말만 들어도 네, 겨드랑이 힘이 쭉 네. 빠지는 느낌. 저도 제가 방아쇠 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 저도 약을 먹다가 또 좀 그 호전이 안 돼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가 셀프로 놨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놨다고 먹으니까 더 하니까 아프지. 예.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면 아프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놔요? 아니요. 선생님만 뭐 넣는 여기 걸로? 이제 난안 손에 잘 먹었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놨는데, 그래서 주변에 제 아는 친구들은 약 되게 독하게 혼자 어떻게 놨냐 이렇게 그쵸, 얘기를 그쵸. 했어요. 뭐 근데 일단 참고 했지만 또 관절 안에 무릎 관절 예를 들면 무릎 관절 안에 약을 넣을 때 대체로 잘 놓으면 많이 통증들 없어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 무서워서 힘을 못 빼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쵸. 힘 빼세요 네. 하는데 저는 뺐어요 했는데 계속 힘 빼라고. 네. 그 바늘을 관절 안 공간에다가 넣고 약을 쏘면은 그냥 공간에 약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은데, 또 그 힘을 주면 바늘이 또 그 근육에 이제 힘을 받아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힘을 그럼요. 주면서 예. 뼈를 찌르기도 하고, 주사 바늘이 또 연골을 찌르기도 하고, 또 힘줄을 찌르기도 하고, 근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너무 상상만으로 너무 그것도 무릎은 또 얇아가지고 더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주사 바늘 찔리는 것도 아픈데 약이 들어갈 때도 굉장히 우리한 통증이 맞아요. 있고, 그래서 어떤 주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릎 주사도 맞았는데도 굉장히 아팠다는 분도 있고, 뭐 제가 놓을 때도 뭐 많은 분들이 안 아프다고 해주시지만, 그래도 막 힘을 못 빼시는 분들은 또 하면은 그 바늘이 또 딴 데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많이 유의해서 주사를 놔야 됩니다. 또 이제 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네. 이제 아픈 게 굉장히 뭐 심한 것도 있고 안 네. 아픈 약도 있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사를 놓는 것도 무섭고, 또 하나는 이제 약의 부작용을 이리저리 또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그거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죠. 부작용 때문에 뭐 잘못되는 네. 거 아닐까 맞아요. 걱정되실 그래서 거예요. 약의 종류별로 그건 다 다르겠지만, 스테로이드 뼈 주사라고 많이 하는 스테로이드는 그 작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작용들이 나타나서 부작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따가 또 다음 스테로이드 편에서 따로 네,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기로 하고, 맞아요.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따로 얘기해야 네. 돼요. 그거는. 네, 여러분 다음 편에 이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시청해 주세요. 네, 그 스테로이드 외에 다른 약들은 사실 그 약 자체는 크게 부작용이 없는 편이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주사는 이제 항상 그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감염은 결국 세균 감염을 대체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 몸의 피부가 세균에 대해서 물리적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사반을 통해서 결국엔 피부를 뚫고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필 정형외과에서 많이 주사를 하는 관절 공간은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그 세균 한 마리 없는 곳이고 예를 들면 피부나 아니면 입 안이라든지 코 안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몸이지만 그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관절 안은 깨끗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주사를 놓고 세균이 들어가고 이러면 주사 부위 감염이 또 특히 관절 안에 생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피부를 이제 뚫고 갈 때 네. 피부에 있는 균이 그 관절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가서. 운이 없으면 이렇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약간 그 좀 감동받은 게 제가 매회 원장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이 위생에 위생.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믿음이 가고 중요하죠. 여기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감동받았어요. 지금도 또 네, 위생 실제로 저번에도 중요하죠. 그러고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잘 그래서 생각하네요. 뭐 그 외에는 뭐 그 약별로 말씀을 좀 더 드릴 게 있을 수 있지만 네. 일단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사연 주신 분처럼 그 주사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주사? 네. 그거는 또 뭐예요? 이 주사의 종류가 또 있죠? 아까 그 이제 쭉 종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연골 주사라고 하는 연골 주사. 네, 그 히알루론산 주사를 보통은 이제 그런 연골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하면서 이제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요. 이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있는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보니 연골 주사라고 별명이 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연골 주사라고 하는 이 히알루론산 주사를 하면 그 통증이 많이 호전된다. 네. 그런 연구가 있어서 이제 사용들을 하는데 사실 아직 이게 왜 통증을 호전시키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꽤 그래도 많아요. 이렇게 맞기도 하는구나.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양리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그 이외에 작용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서 이제 쓰는 그냥, 거죠.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그냥 묵인한다기보다는 이제 임상, 뭐 1상, 2상 이런 평균적으로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다 단계를 거쳐서 뭐 부작용은 최소한인지 그다음에 이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치료에 비해서 뭐 얼마나 열등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 다 평가를 하는데 여튼 그런 건 다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저희도 다 사용을 하고 맞는 거죠? 있고 한데 일단 기전을 정확히는 몰라요. 네, 그렇구나. 그렇지만 통증 호전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특히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결국에는 관리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더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그래서 연골 주사를 뭐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연골 성분이라서 관절을 코팅해 준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죠. 연골 성분을 보충해 주니 관절염이 회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긴 한데 사실 가설인 거고 그래요? 또 연골이 당연히 재생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에서 본 줄기세포를 맞으면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재생된다. 이것도 그냥 하나의 그냥 가설이고 조금의 그런 거예요? 그 줄기세포 주사는 실제 줄기세포 주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사 안에 실제 그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들어있어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것은 그냥 외래에서 저희가 진료를 보면서 필요하면 주사를 넣고 하는 거지만 줄기세포 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맞고 그런데 이거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만 똥 놓는 게 간단한 아니고 주사가 아니군요. 네, 그렇죠. 그 이제 무릎을 실제로 절개를 조금 해서 아, 네, 그 연골을 보면서 특히 연골을 지저분한 연골을 긁어내고 깨끗하게 연골이 만든 지저분해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니까 연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여기 모르니까. 원래는 연골이 깨끗한데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하면 그 주사를 놓고 연골이 자라게 하기 위한 배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다 하고 하는 그런 수술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전혀 다른 얘기로 그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콜라겐 주사는 뭐예요? 제 친구 무릎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병원에 네 발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콜라겐 주사 한 번 맞고 나오면 두 발로 춤추면서 나온대요.